네, 반갑습니다. 10월 6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감기, 목감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관계로 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갑자기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막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각별히 감기 안 걸리게 주의들 하시기 바라고요. 건강이 최고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다음에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또 바로 돌아오실 테니까 이번 주는 저하고 같이 1대1 종목 상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네요. 자, 10월 달에는 이제 9월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이제 10월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10월의 남자로 빵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악재가 또 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0월 초반에 좋지 않은 모습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유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테마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0월 달에 넘어왔을 때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어차피 재료들은 다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변수가 없이 그냥 무역 협상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4분기에 뭐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뭐 소비에 대한 어떤 측면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다 좋은 얘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또 될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대로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나온 것들이 이제 미국 제조업 지표가 그냥 구둥퉁 주저앉았죠. 또 한 가지 서비스업 PMI 지표까지 꼬다당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그 경제지표의 부진,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뭐 갑자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국하고 이제 화해 무드가 좀 잘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또 EU를 걸고 넘어지죠. 네,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콩도 지금 보면은 마스크 방지법, 금지법이죠. 여기서 긴급법을 발동시키면서 계엄령 또 뭐 탄압한다 뭐 해서 정치적 불안정이 또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북한 미사일,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악재식으로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후두둑 튀어나오고 또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브렉시트 이야기도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그 좋은 분위기로 갔었던 것을 그냥 발목을 잡고 확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 달에는 시장이 좀 더 나빠지게 될 것인가? 10월은 장리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수다 네가 미아리에다 돗자리를 깐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 제가 요즘에 돗자리 깔고 있죠. 네, 저희 막장 드라마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네, 어쩜 이렇게 예상한 대로 딱딱 떨어지지?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다들 거기에 그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10월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망을 조금 해볼 수 있다라면. 이번 주에 만기일 있잖아요. 이제 10월 10일 날이 만기일인데, 이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이 참 교묘한 게, 미중 무역협상의 실무, 그 고위급 회담이 또 진행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동향도 역시 약간의 좀 루즈한 형태의 모습을 좀 띌 수밖에 없다. 그게 10월 10일까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뭐 대신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또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이런 것들 나쁘지 않을 거고요. 또 8일 날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양호하게 나와 준다라면 여기에서 기대감을 또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주 초반, 월 초라 봐야 되죠. 월 초반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시작했지만 회복되는 형태의, 즉 악재가 나오면은 바로 이것을 반등으로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약 후강의 흐름을 10월 달에는 좀 예상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주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종목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동안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HLB 소식입니다. HLB가 이제
그 임상 3상 뭐 결과치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또 이제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을 그냥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HLB의 임상이 만약에 성공했었더라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런 정도는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지금 보면 약간 글쎄요 억울하다 이런 개념인데 다른 개념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새끼들 짜고 친 거 아니야? 네,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의아한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이런 그 공시 하나에 뉴스 하나에 왔다 갔다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을 가지는 것도 사실 좀 뭐 그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네,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임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다 아니다 이런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HLB라는 이 기업이 임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뭔가 그릇된 판단을 통해서 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봤더니 실제로는 임상이 성공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약간 그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부러 어차피 성공할 걸 알고 있었다면 네. 성공할 거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흘려가지고 주가를 하락시켰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여기서 크게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보긴 했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많아서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외국인들이 손실 보는 거에 뭐 이제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뭐 어쨌건 네 지금은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성공하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주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좋아졌다 좋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패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난 투자자들의 손절매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실패했으니까 주가가 더 내려갈 거 생각해서 공매도를 쳤었던 사람들의 이 손실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문제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가 네, 와장창 무너졌다. 이것은 기업의 이미지에 있는 굉장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면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완제품으로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뭐 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HLB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이제 10만원대 정도에 부딪히게 된다면 또 이제 수많은 저항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15만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찔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거의 뭐 포기 상태로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무언가 좀 다시 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겠지만 이제는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 매물대가 다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본전만 드디어 주셨군요. 매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항대가 10만원 때부터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그다지 권장이 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은 추가 상승 기다리면서 보유 홀딩으로 전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좀 풀어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블랙락이라고 하죠. 블랙락. 네, 검은 자물쇠인가요? 하여튼 이 블랙록이라고 하나요? 락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검은 바위인가? 자물쇠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블랙락이 신라젠의 지분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락이 지금 신라젠의 지분을 5%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달에 9월 27일 날 4.96 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0.05% 포인트 올라왔다.
이제 주수로 따지면은 약 32,000주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자, 블랙락이 지금 지분을 왜 늘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블랙락의 이제 평균 단가를 아직은 계산을 하지 못해봤는데, 평단가가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친다라면, 여기서 지금 지분을 늘리는 것은 여기도 물타기 약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신뢰하자는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에 대한 실패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난 8월에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제 엊그저께 이게 10월 1일 날 강하게 치고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장암 쪽에서 뭔가 완치 환자가 나타났다.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 이 팩사백이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해요. 이게 간암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장암 완치 환자, 여기서 다시 대장암 쪽인데, 이 팩사백은 도대체 뭐 하는 약품입니까? 이게 정말 그렇다면 간암에, 신장암에, 대장암에 어마어마한 신약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엄청난 신약이 왜 이렇게 임상에 실패했을까,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암 대상의 팩사백이 임상 3상에 실패했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골자고요. 자, 근데 어쨌건 이런 내용들,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외국계 펀드,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들어와가지고 지분을 확대했다. 나쁜 소식은 아니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겠습니다. 이쯤 되면 추가 상승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반등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래쪽 지지선 여기라고 좀 보고요. 위쪽에 만약에 2만원 정도가 저항이다 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이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단기적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는데, 주가의 변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라인과 함께 같이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9,6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위쪽 라인 때는 11,000원대 이상부터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 판단이 좀 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만 소용되는 부분들이고요. 반드시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 변동성이 10% 이상씩 크게 훅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하실 때 많은 비중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소량만 가지고 단기적 접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2만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덜 할 거예요. 18,000원 또는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이게 단기적 이벤트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인지,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신뢰도를 조금 회복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골고루 참고해 보시면 아마도 단기적 패턴에서의 대응 전략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만한 내용은 이제 일본이 요즘에 굉장히 또 도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와, 들어와,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일본 놈들, 너희들 이제 뜨거운 맛 좀 더 봐야지, 막 이러면서. 지금 불화수소가 국산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검색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 솔브레인은 사실 뭐 반도체 관련한 그런 부분 쪽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요, 지속적으로 이제 불화수소의 어떤 국산화라든지, 또 이런 뭐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국산화가 계속 이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포인트는 이런 국산화에 대한 어떤 내용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 흐름을 보여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쪽의 모양새로 우리가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브레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순도가 99.99, 즉 일본과 맞먹는, 일본과 거의
똑같다 봐야 되겠죠? 네, 일본과 똑같은 그런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예전에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아마도 이게 첫 번째 그 불화수소 관련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기업은 지금 보면 요렇게 주가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또 이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패턴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일본과의 어떤 그 대응 전략들이 이제 그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돼서 일본에 있는 그 제품들을 다시 수입한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국산화에 대한 가속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는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7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이제 아래쪽 위쪽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격도를 좁히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많이 좁혀놓은 상태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횡보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갑자기 뭐 65,000원대라든지 또는 6만원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는 포인트가 아니라면은 홀딩 전략 더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냥 흐름을 조금 더 관찰하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고요.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시려면은 리스크를 조금 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약하게 대응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램 테크놀로지 상한가를 간 종목이에요. 사실 뭐 상한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진단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의 이제 램 테크놀로지의 불화수소를 투입해서 사용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국산화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계속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강한 상한가이기 때문에요. 지금 잔고 잠깐 볼게요. 현재가에서 보시면은 잔량이 50만 주 정도 되죠. 50만 주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만약에 이 상한가가 분봉을 보죠. 네, 분봉을 봤을 때 아침부터 땡겼으면은 50만 주면은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추가적인 상승이 뭐 상한가로 다음날 점상으로 연결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가 상승 시점에서는 1차적인 단기 차익 기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 단기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도 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건강에 이롭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들은 지금은 좋지 않아요. 이 갭 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물론 저항이 여기 이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라인을 서로 작용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튀고 올라간 자리에서는 이미 매수하기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 만약에 추가 상승을 통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작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따라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 신규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익 매도 조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전량 다 팔아먹을 필요는 없겠고요.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상승을 이용해서 적당히 챙겨보자, 이런 전략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과는 조금 다른 전략이네요. 같은 그 재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솔브레인은 조금 더 관망이고요. 램 테크놀로지는 추가 상승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기 검색어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인기 검색어에는 전혀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화요일이겠죠, 화요일.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들이 좀 생겼던 것이 아닌가, 이 판단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그런 내용은 없죠.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쪽에 5G 장비 팔아서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시장 점유율도 가지고요.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나쁜 일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서 위축, 중간재의 위축이 좀 일어났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턴어라운드를 어느 정도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조정의 폭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다시 살짝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내려오는 것보다도 상승하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볼게요. 이평선이 모여서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일단 올라갔다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지지선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6,000원이나 45,000원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단기 이평선이 우하향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을 거란 얘기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왜 빠지지? 자, 이런 이유 때문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현재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그냥 놔두셔도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하실 때는 좀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깎아줄 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그냥 매도, 매수 이런 거 없이요. 관망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입니다. 필룩스 보도록 하죠. 필룩스 15%나 올라왔네요. 뭐 근데 특별하게 어떤 뉴스가 나왔다거나 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 뭐 금액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매도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포인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그냥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그럼 물어보면 글쎄요 라는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추세가 지금 보시면 상승을 세게 해주고 나서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쭈르륵 가라앉았죠. 3만원부터 지금 보면 4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상당폭 내려왔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추세가 정돈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추세가 정돈이 되려면 하락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려면 이평선 정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실패했었네요. 그 다음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나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나올 거예요. 근데 저항이 계속 세게 나온다라면 주가가 반등해서 실패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목 지지선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큰 추세로서의 지지선 때는 원래 여기였었죠. 여기 시점. 원래는 추세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다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우고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5,000원대를 형성하는 이런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런 자리, 그렇게, 지금 2018년도 초반에 올라간 자리는 오버슈팅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면 아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통한 주가 돌림세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대신에 추가적으로 3,600원대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면 3,600원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면 추세가 계속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바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쪽에서 울고 있다면 일단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추세가 적어도 이 단기 이평선만이라도 60일 20일 5일선만이라도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상승 추세에 대한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잡았다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그럴 때 좀 가능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가시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일단 천천히 지금부터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하시는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요, 일단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계속 축소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내려올 만큼 거의 다 내려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닥만 잘 잡아준다라면, 그래도 주가의 반등과 회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그 다음에 시장 상황들 전부 다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제가 하니까 말이 좀 길어져서 방송이 길어졌네요. 네, 그냥 골고루 편안하게 들으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LB, 신라젠,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삼성전자, 필립스까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걱정 없는 그런 휴일과 함께 희망찬 또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예쁜 우리 진행자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